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또 루안스크주 등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날로 거세지는 서방의 압박과 국가 부도 위기 등 대내외적 요인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엄 소장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주로 공격해 왔는데 최근에 서부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생각보다 고전을 이제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서방에서 보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일단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 분할하는 예. 것으로 이제 전략적 목표를 이제 수정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쟁의 출구를 찾는 것인데요. 아,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종전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주장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인권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문제 해결. 네. 이제 그게 어차피 전쟁 발발의 이제 조건이었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은 일단 달성했다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서방의 무기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 무기도 상당히 소진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종전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키이우를 전면 재공격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종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공격에 나설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건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다음 달 9일, 그때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종전 선언일인데 그때 승리 기념일에 맞춰서 이번 우크라이나 폭격도 끝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전을 한다면 예.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날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러시아는 2,500만 명 이상 죽은 2차 대전이 이제 가장 이제 러시아 역사의 최대 이제 승리 전쟁이고, 네. 또 이때까지 이제 계속 5월 9일 날은 국제적인 행사 또 퍼레이드 이런 걸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날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좀 그날에 맞춰서 뭔가의 이제 전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좀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이제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 위력 가졌다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요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이 그 사르마트라는 네. 미사일입니다. 그게 2018년에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로서 전략 핵무기, 신무기 네. 이제 6종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 아르한겔스크에서 6,000킬로를 날아와서요. 저희 한반도 위에 캄차트카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이제 4년 동안 핵실험이 없었고, 또 2018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사르마트 미사일이 계속 연기가 되어 오다가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결국 실험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실전 배치가 된다는 뜻은 역시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이나 개입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상당히 이제 강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로고진 우주국장이 얘기했듯이 이번 사르마트 미사일 실험은 나토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에 대한 이제 경고의 의미가 이제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핀란드, 스웨덴이 이제 나토 가입을 한다고 했고요. 이제 그러면 핵무기 이제 기지를 이제 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서방이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뭐 이제 그 이때까지는 외채에 대한 달러 이자 지급을 그 스위프트 배제 유예 조항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달 이자까지는 이제 처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차 학살 사건 이후에 네. 서방이 그 이제 추가 제재로 그 유예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4월달 이제 이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디폴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5월 4일까지 유예 기간이긴 한데 네. 이제 연말까지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간다면 결국 디폴트는 선언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정부 외채는 20조 좀 넘습니다. 이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뭐 국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뭐 그리 크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디폴트를 받게 되면 이자 지급이 예. 굉장히 올라가고 또 러시아가 이제 외국에 이제 파이낸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테니까 네. 이제 러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충격은 받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하루에 지금 그 에너지 수입이 하루에 10억 달러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지금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당장은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영향을 줄 만큼 이번 디폴트가 러시아에게 큰 충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러시아 내부에서 반푸틴 시위라든지 그런 소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 지난 30일 날 레바다 센터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야당 성격이 강한 네.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 푸틴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 83%더라고요. 83%요. 그 전쟁이 일어나던 날 2월 24일이 64%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푸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또 전쟁 지지도 보니까요. 58% 정도에서 지금 81%까지 전쟁 지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그 시위나 소요로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쟁이 이번에 이제 뭔가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되면 이제 추가 제재가 계속되고 네. 이제 2024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예. 2년 정도 이제 장기적인 제재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여론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네.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을 곧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 참 이번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우선 이 전쟁의 성격이 같은 민족의 역사 전쟁이라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영토가 지금 그렇죠. 빼앗기게 되는 예.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정전이나 휴전이 되더라도 예. 이제 계속 다시 군사적 갈등, 이제 대결이 이제 또 벌어지는 마치 그 인도의 카시미어 지역과 같은 장기적 국제 분쟁 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 한양대 아태적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